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허위로 초과 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당을 받아 챙긴 부산시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비슷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버젓이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공직기강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송호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컴퓨터에 미리 명령어를 입력해 특정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든 일명 매크로 프로그램. 이를 악용해 하지도 않은 초과 근무 시간을 기록하고 수당을 받아 챙긴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A씨 등 시청 공무원 5명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5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갔습니다. 특히 A씨는 넉 달 동안 200시간에 달하는 초과 근무를 허위로 올린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중징계와 수당 환수 절차를 밟았고 지난달 경찰에 고발장도 제출했습니다. 또 이런 비위를 막기 위해 근무 관리 시스템을 교체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상반기 적발이 돼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보완 요청을 해서 올 2023년 5월에는 행안부에서 더 이제 강화시킨 거죠. 부산시는 이미 2021년 말 다른 직원들의 비슷한 비위를 확인했고 경찰은 지난해 1월 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비슷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버젓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셈이라 이 같은 비위 관행이 만연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한편 부산시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그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CBS 뉴스 송호재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 부지이자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대상지인 자성대 부두가 통째로 간만부두로 옮깁니다. 크레인을 절단해 배로 옮긴 뒤 새 부두에서 다시 조립하는 대규모 작업을 거치는데 운영 중인 컨테이너 부두 전체를 옮기는 것은 국내 첫 사례입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1978년 문을 연 이후 한국 수출입 전진기지 역할을 해온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터미널인 자성대 부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이자 북한 2단계 재개발을 앞두고 40여 년간 부두로서의 임무를 마칩니다. 자성대 부두를 운영해왔던 한국 허치슨 터미널은 20일부터 새로운 터전인 간만부두 1번 선석으로 단계적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허치슨은 간만부두 운영 건물에 입간판을 설치한 데 이어 고객 선사의 공 컨테이너 일부를 간만부두로 옮기고 있습니다. 부두 기능을 통째로 옮기는 것은 우리나라 항만 역사상 처음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터미널의 물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터미널로 크레인 등 중장비, 물량, 인력을 대거 옮기는 거대한 작업입니다. 컨테이너 크레인 등 하역 장비는 해체해 배로 옮긴 뒤 새 부두에서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옮겨야 하는 중장비는 최대 높이 120m에 달하는 컨테이너 크레인 6기, 트랜스퍼 크레인 18기입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입니다. 운영 중인 부두를 통째로 옮겨가는 전례 없이 대대적인 이사인 만큼 정부하고 우리 BPA 그리고 운영사가 긴밀히 협력해서 컨테이너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허치슨 측은 내년 상반기 바지선을 이용한 해상 운송을 시작해 내년 북한 2단계 재개발 착공 전까지 모든 이전 작업을 끝낼 방침이어서 국내 첫 부두 이사가 성공한 최초 사례가 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오늘 낮 11시 50분쯤 중앙고속도로 지선 대동 2터널 안에서 달리던 2톤 화물차가 앞서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60대 화물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의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고 터널 내 편도 2개 차선이 모두 통제됐다가 순차적으로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장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동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고 정순규 씨의 4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오늘 저녁 7시 중구 카톨릭센터에서 열리는 경동건설 고 정순규 씨의 추모 미사에는 고 김용균 씨 유가족 등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유가족도 참석해
정부를 대상으로 노동 안전을 보장할 법적 장치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올해 부산에서만 모두 30명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24명보다 이미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부사장이 부산 촌동네 발언을 한 데 대해 부산시가 침묵을 깨고 사퇴를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지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부사장은 지역 비하 논란이 불거진 지 열흘이 지나도록 고위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사퇴나 공식 사과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부산시가 왜곡된 수도권 우월주의에 맞서 이 부사장의 공식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촉구했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알바 면접 미끼 성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성매매 알선을 위해 구직자에게 거짓 조건을 제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작업안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 모집자 등은 구인 광고 또는 제시한 구인 조건에 따라 모집에 지원한 구직자에게 성매매 처벌법상 금지 행위를 제한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푸치니가 남긴 가장 아름다운 오페라 라보엠이 10월의 마지막 밤 부산 시민 곁으로 찾아옵니다. 부산시는 오늘 저녁 7시 반 영화의 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콘서트 오페라 라보엠을 무대에 올립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4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2도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규, 기자 박진홍, 아나운서 하효진이었습니다. CBS